자연의 일부인 우리 신앙인들이 지금 놓치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춘천교구 가정생명환경위원장 김선유 신부님 모셨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부님. 반갑습니다. 신부님. 반갑습니다. 예. 신부님 저희 어한채 구독자분들에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춘천교구 김선유 타데오 신부고요. 특별히 교구에서 7년 여정 환경을 위한 여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신부님. 반갑습니다. 신부님. 신부님께서 우리나라의 세 분뿐인 생태신학자시라고 들었어요. 잘못된 정보인 것 같습니다. 잘못된 정보였어요? 네. 그러니까 토마스 베리를 공부하고 왔는데요. 토마스 베리를 공부하는 신부님들이 대구교구에도 있고요. 네. 또 제주교구에도 있고 한 몇 분 더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생태신학이라는 것 자체가 좀 생소한데 이게 어떤 학문이에요? 네. 보통 신학하면 생태 영성을 다루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생태 영성하면 좀 어렵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흔히 생태 위기에 대한 어떤 영성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흔히 영성하면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성에 대한 어떤 부분이라고 흔히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생태 영성은 하느님과 인간과 그리고 플러스 모든 피조물의 그 관계성까지 담아내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환경신학이라고 하지 않고 생태신학이라고 표현한 것도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표현한 걸까요? 그럴 수 있죠. 생태, 좀 더 넓은 개념입니다. 네. 단지 환경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인간의 이야기 그리고 영성, 하느님과 인간과 모든 피조물의 관계성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거죠. 어떤 생태 위기를 이 생태 영성, 이 관계성으로 풀어나가는 그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요즘에 뭐 기후 위기나 환경 오염이나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하는데 이제 보통 이제 뭐 지구가 아프고 지구가 많이 파괴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생태 신학과 생태 영성은 이걸 단순히 뭐 환경 문제로만 보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랑 인간, 그렇죠. 피조물들이 모두 함께 어떤 유기적인 그런 관계를 통해서 더 나은 모습으로 가려는 움직임인 걸까요? 지금? 네, 맞습니다. 정리를 너무 정확히 하시는데? 네, 새로운 생태 신학자. 날이 갈수록 정리를 진짜 잘하신다. 정말 맞는 말씀인데요. 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생태 영성, 생태 신학은 단지 환경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학적이고 또 사회 문화적인 부분도 또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또 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 또 특별히 찬미 받아서 회칙에서는 통합 생태 영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이 환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합적으로 바라보고 근본적인 문제를 이렇게 찾아나가는 여정입니다. 신부님께서도 이 공부하시기 전에 모습도 있을 테고 지금 이렇게 그 후에도 모습이 계실 텐데 이 생태신학을 공부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뭔가 깨달으셨다고 할까요? 많이 느껴지셨던 건 어떤 게 있으실지 궁금해요. 공부하기 이전과 이후 이런 거나 어떤 부분이 가치관의 변화 있으셨는지. 가장 이렇게 질문하시가 떠오르는 것은 이 세상엔 나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생태 영성이라고 표현한다면 그 대상이 단지 어떤 내 눈앞에 있는 어떤 이유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그리고 그 자연 속에 저도 한 작은 하지만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생태 영성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은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물 안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좀 더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약간 자연의 경이로움 안에 나도 함께하고 그렇죠. 있고 나도 그런 경이로움을 체험하고 그런 부분이 더 공부하기 그쵸. 이전과 이후가 좀 나눠질 수 있다. 네. 너무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고 너무 경이로움까지도 경이로움까지 아니더라도 위대한 자연의 신비를 위대한 정도. 너무 당연하니까 우리가 못 느끼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한번 인식하고 나면은 참 놀라운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인간도 자연의 일부인데 왜 우리가 자연의 일부라는 걸 모르고 살고 있는 걸까요, 신부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우리 인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문화가 지극히 인간 중심주의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문화 속에 사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자연스럽게 인간의 편의와 인간의 소비를 위한 어떤 공간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자연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없는 그런 보이지 어떤, 않는 자연이 보이지 않는 그렇죠. 그리고 굳이 자연을 마주하게 될 때, 자연을 바라볼 때 하나의 나와 함께 있는, 나와 함께 존재하는 어떤 대상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의 소비의 대상이고 또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대상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캠핑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대표적이죠. 예, 캠핑도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이제 이용하는 그렇죠. 대상으로. 그러니까 도시에 살다가 우리는 자연 속에 나가서 난 자연 속에서 누리고 싶어라고 해서 나갔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자연을 하나의 아름다운 존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나를 위한 레저의 공간으로 또 내가 소비할 수 있는 어떤 대상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너무나 쉽게 그 자연을 파괴하고 아무런 자연과 만남을 갖지 않고 돌아오는 거죠. 결국에는 똑같은 모습을 도시에 살다가 자연으로 나가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술 먹고 밥 먹는 장소만 바뀌었을 뿐 예, 비유가 아주 완벽합니다. 자연 속에서 마시는 거지 네. 그냥. 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연을 마주하고 자연을 대하는 방법을 우리가 그동안 많이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 있다가 아까 아파트에 보통 많이 사니까 요즘에 아파트에서 내 방에 있다가 차 타고 출근해서 사무실에서 앉아 있고 그 컴퓨터 보통 보면서 일하고 뭐 밖에 나가서 햇빛을 쬐다거나 뭐 흙을 밟는다거나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럼 다시 또 집에 와서 TV를 보고 유튜브 보고 잠들고 그리고 주말에 가끔 이제 놀러 가면은 이제 뭐 바닷가에 가거나 산에 가거나 그렇죠. 자연을 이제 내가 내 힐링을 하는 곳 이렇게 되니까 내 얘기 같은데. 모든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 분리돼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 맞아요. 같아요. 우리는 그런 삶을 당연하게 살아왔고 맞아요. 그것을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는 자세히 그런 걸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적었던 것 같아요. 바로 그런 것들을 성찰하는 그 영성이 생태 영성이고 그것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찬미 바소수서라는 해축입니다. 신부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당연하게 누려왔던 삶의 양식, 방식, 가치관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그렇죠. 네. 성찰해보고 네. 다시 재정립하고 다시 재확인하고 다시 올바른 가치관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생태 영성이 아주 근본적이지 않을까, 맞습니다. 과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 표현을 한다면 예.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자연을 대하는 방법을 잃어버리면서 정말 우리가 이 우주에 이 모든 창조물 안에 이 아름다운 창조물 안에 속해 있다는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또한 잃어버리는 것 같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당연히 하느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느님에 대한 관계성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똑같죠. 하나님을 대함에 있어서 나의 편의와 또 나의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한 대상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히려 반대로 생태 영성은 관계성에 대해서 먼저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과 나와 하나님과의 이 아름다운 관계성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신앙의 여정 또 자연을 대하는 그런 여정도 이렇게 성찰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표현은 어렵지만 네. 이것이 다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한 성찰은 굉장히 특별한 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생태 영성은 관계성이다라고 정의할 정도로 관계라는 말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는 것 같아요, 확실히. 네, 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은 다 관계로서 맺어져 있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 통합적인 관점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